여러분 시작합시다. 음. 그래서 뭐 이제 로테이션 관련된 건 다 한 거예요. 롤 피치오, ZYZ, 그다음에 앵글과 그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쿼터니언, 유닛 쿼터니언 방법, 요 네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롤 피치오 그거고요. 그다음이 저 쿼터니언 요걸 많이 쓰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런 와중에 오리엔테이션만 한 거야. 회전만 한 거야. 로테이션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오리엔테이션이 나왔을까? 아무튼 로테이션만 했는데 원래는 트랜슬레이션도 해야 되죠. 우리 저기 2차원으로 예제 요 2장 초반에 했었잖아요. 그때도 회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이동하는 걸 따로 했었죠. 그걸 확장을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번 2-2-2에 보면 그래서 기존의 로테이션에다가 트랜슬레이션을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우리 앞 초반에 그 2차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따로 분리해서 하고 하면 되는데 자, 쿼터니언도 배웠고 우리가 이제 그 롤피치오를 통한 로테이션 매트릭스도 배웠으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쿼터니언을 이렇게 회전에 대해서 정의한 상태에서 트랜슬레이션을 t라고 만약에 정의를 했다. 그 원점을 이제 여기 3차원이니까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 움직이면 이 원점이 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했는데 원점을 기준으로 위치만 보면 요 점 두 개잖아요. 요 점이 어떻게 하면 이 점으로 가느냐? 그러면 x축으로 얼만큼 가고 y축으로 얼만큼 가고 z축으로 얼만큼 가면 두 개의 원점이 일치한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t예요. 원점 일치하려고. 그래서 지금 옆에 t는 x축, y축, z축 세 개의 실수값을 실수값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 뜻이에요. r이라고 하는 게 이게 리얼, 실수라는 뜻이고 실수의 집합인데 그게 세 개가 있다. x, y, z. 세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집합에 소속된 요소다. 그래서 t를 이렇게 쓰는 거야. 보통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이 t는 뭐라고 부르냐면 카르테시안 포지션, 오리진의 원점, 그렇죠? 좌표계의 원점을 표현하는 값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쿼터니언은 당연히 아까 우리 쿼터니언으로 정의했고 쿼터니언은 하이퍼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나도 처음 봤어요. Q라고 하는 요 값, 어떤 그 집합, 하이퍼 컴플렉스의 집합 중에 한 요소다. 쿼터니언은. 그래서 이제 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하고 그러면 그게 그런 두 개가 같이 컴파운드 합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한다. 요 쿼터니언은 했죠. 어디서 여기서 해밀턴이 얘기한 해밀턴 프로덕트 혹은 컴파운드 그 쿼터니언의 컴파운드를 합성 그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그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쿼터니언에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의 인버스는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같은 거네요. 쿼터니안에서 어떤 이쪽에 우리 이제 저 2장 초반에서 했었어. A 좌표계 A 프레임 A에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점이 있어. P라고 하는 벡터 점이랑 벡터랑 같은 거죠. 점이 있는데 얘를 다른 좌표계 B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했었죠. 그게 이거였죠.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벡터 뭐 Y라고 하는 벡터 혹은 점이 있는데 그 점을 X라고 하는 좌표계에서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다. 그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X를 기준으로 Y가 얼마만큼 이렇게 회전하고 좌표 변환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크시라고 하는 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균질 변환 매트릭스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 걔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앞부분에 설명했어요. 그거를 쿼터니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즉 t는 그대로 써주고 쿼터니안 각도 그 쿼터니안에다가 p, y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괜찮네. 그쵸? 연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쿼터니안이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뭐 아무리 뭐 얘기 뭐 좋다고 하고 많이 쓰인다고 해도 나도 그렇고 많은 연구자들은 여전히 우리가 계속 얘기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R과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는 T가 합쳐져 있는 요 형태를 정말 많이 쓰고 저번에 우리 학기 초에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이 과목은 Introduction to Robotics라고 하는 학부 과목의 그 교과서 존 제이 크레이그가 쓰신 그 책을 좀 많이 참조를 할 거다라고 했고 그걸 꼭 읽으라고 했고 강의 자료도 다 올렸어요. 그렇죠? 거기에도 요것만 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균질 변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같은 얘기죠? 뭐예요? B 프레임에서 정의되어 있는 점 혹은 벡터, 점을 표현한 벡터를 프레임 A에서 그걸 표현하려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하면 된다. 근데 뭐 컷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표현은 이제 T라고 이제 또 바꿨어요. 왔다 갔다 해. 근데 아무튼 T야, T. 보통 다른 책에서는 다 T라고 써요. 대문자 T. 소문자 T는 트랜슬레이션, 그 원점의 이 X 값으로 얼마 차이, Y 값으로 얼마 차이, Z 값으로 얼마 차이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 T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T는 그 트랜슬레이션과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한꺼번에 표현한 4x4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4x4인데 어떻게 4x4가 이루어져 있냐면 요 왼쪽 위에 3x3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 그렇죠? 저번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른쪽에 3개, 위에 3개는 트랜슬레이션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Z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4x4라고 했으니까 밑에가 남죠? 밑에 3개는 그냥 다 0 쓰고 저 맨 구석 4,4에 해당하는 요 위치는 1을 무조건 써준다. 그런데 이 1이 컴퓨터 비전이라든가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쪽에서는 이게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로봇 제어, 로봇 관련된 이런 제어하고 이런 쪽에서는 영상이 아닌 이런 제어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1이다. 이게 스케일링 팩터라고 불렀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뭐 카메라에서 이게 뭐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떨어져 있고 요 관계를 표현할 스케일링 이게 뭐 2배냐 3배냐 뭐 2분의 1배냐 요 표현을 여기서 한대요. 이 1로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있는 값을 그걸 이제 2번 연산한다고. 2번 이렇게 컴파운드라고 했죠? 합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2개 하면 돼요. 매트릭스 연산하면 돼요. 근데 결국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 어차피 이게 4x4 매트릭스고 이게 4x4 매트릭스니까 그냥 연산하면 돼요. 근데 뭐 이게 더 쉬울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4x4 매트릭스 연산하는 게 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상관없어요. 그냥 4x4 매트릭스를 그냥 매트릭스 연산하듯이 하든가 아니면 요 지금 미리 좀 어떻게 보면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풀든가 2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더 좋은 거는 지금 이 저자가 매트랩으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써도 되죠. 인버스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원래는 이렇게 인버스 하면 돼요. 이게 어렵잖아. 인버스 하기. 그런데 이렇게 쉽죠? 왜? 여기에는 인버스가 없어졌어. 대신 이게 왜 그래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지.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인버스를 하게 되면 바로 이게 트랜스포즈랑 같다. 그쵸?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연산할 때 굉장히 쉬워진다. 인버스를 구하는 거랑 트랜스포즈를 구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요게 요 공식을 이 경우에는 요 공식을 그대로 써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 저자가 만든 툴박스에 관련된 설명이에요. 이 로테이션이고요. 로테이션 매트릭스. 이게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게 쿼터니언인데 이들 사이에 어떤 뭐 변환하는 거, 얘를 쿼터니언으로 바꾸는 거, 쿼터니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로 바꿔주는 거, 이걸 플롯하는 그림 그리는 거, 이걸 플롯하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플롯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갖다 쓰세요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익숙해지도록 연습하는 게 오늘 숙제야. 그래서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중에 이게 숙제 전체거든요. 이 장에. 근데 이 중에 요 밑에 7번, 8번은 하지 말고요. 1번에서 6번까지만 하세요. 보면 연습하는 거예요. 뭐 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봐라. 뭐 TR 플롯을 한번 익스플로어 해봐라. 뭐 조사해봐라. 근데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매트랩에서 저기 헬프 치면 이거 사용 방법 다 나오거든요.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매트랩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헬프 치고 미안해요. 이거네요. 헬프 치고 TR 플롯 치면 이렇게 이게 옵션이 다 나와요. 지금 아까 연습 문제 2번이 TR 플롯과 관련된 옵션들을 이게 옵션이잖아. 이게 옵션이죠. 이 옵션들을 좀 익스플로어 해봐라. 탐험해봐라. 직역하면 탐험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떤 의미인지 좀 봐라. TR 플롯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그젬플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건 3차원인 경우에 이런 것도 하고 좀 해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게 이제 2번 이거고, 3번은 이제 트랜스 애니메이트인데 트랜스 TR 애니메이트, 이것도 재밌어요. TR 애니메이트는 저기 움직이게 하는 거야. 애니메이트가 그거잖아요. 애니메이션.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쓰는 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쭉 해보라는 얘기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숙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3장을 연달아 쭉 나갈게요. 3장은 근데 솔직히 이 책에서 이제 3장은 조금 내가 봐서는 위치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저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3장이 여기에 나와 버렸어요. 3장에 저는 이제 타임하고 모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번에 2장 금방 끝냈고요. 타임하고 모션인데 지금 여기 이제 내가 써놨는데 2장에서는 우리가 2차원, 3차원에서 물체의 포즈, 위치와 그 로테이션, 각도를 표현하는 걸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게 그 뜻이고, 소리. 그 다음에 로봇이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로봇이고 이게 로봇 팔이에요. 그리퍼고 이 그리퍼가 3차원 공간에서 얘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2장에서 한 얘기야. 어떻게 해요? 요 손끝을 요 손의 좌표계에 이렇게 직각좌표계 하나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 목표점에다가 직각좌표계 하나를 붙여요. 그러면 요 손끝에 달려있는 그 좌표계에서 프레임 A에서 여기까지 가는 프레임 B, 여기 프레임 B까지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하든가 아니면 또 뭘 정의하면 되죠? 쿼터니언을 정의하든가 이렇게 정의를 하면 결국 뭐예요? 로봇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X 값으로는 얼마를 가야 되고 Y 값으로 얼마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면서 각도는 얼만큼 틀어야지 결국에는 이 좌표계가 서로 일치하는지 결국 잡는지 그거를 2장에서 표현했다면 3장의 앞부분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수학 공식이야. 무슨 매트랩이든 뭐 수학 공식이든 탁 풀면 여기서 뿅 하고 이렇게 가지만 실제 로봇은 여기서 여기까지 중간 과정이라는 게 존재하죠. 시간에 따라서 여기서 이 A라는
좌표계에서 B라는 좌표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뭐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회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동시에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서 가든지 그렇죠? 되게 다양하게 아니면 되게 빨리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천천히 가든지 뭔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이 움직임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타임 앤 모션인 거야. 시간에 따른 모션,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3장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로봇은 그러니까 로봇은 로봇을 위해서 로봇을 위해서 로봇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포즈가 있어야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금방 했던 얘기죠. 자, 3.1에서 하는 얘기는 트레젝토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로봇 제어공학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의 7장의 내용입니다. 7장의 제목이 7장의 그쪽 책의 7장 제목이 궤적 생성이에요. 궤도 생성인가? 궤적 생성인가? 그래요. 똑같아요. 이름이. 그리고 3.2에 여기서 말하는 그 시간에 따른 모션은 시간에 따른 모션이 뭐죠? 결국 속도잖아요. 벨로시티. 그래서 직선의 리니어 벨로시티와 앵귤러 벨로시티를 표현하는 게 5장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이 책의 3장은 그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의 7장 내용과 5장 내용의 앞부분을 합쳐진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여기서 좀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 책을 좀 띄엄띄엄 스킵 핵심만 딱딱 얘기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분명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결국 이거죠. 그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 그림 저 캡처에다가 넣은 건데, 자 로봇 팔이 있고요. 여기 베이스고요. 이제 이게 베이스고 베이스의 로봇이 팔이 이렇게 관절이 여러 관절이 있죠. 조인트라고 하는 조인트와 이건 링크 조인트 그렇죠? 조인트 링크 조인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손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게 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퍼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좌표계, 지금 여기 좌표계가 이렇게 있죠? 했던 얘기야. 근데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쏙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롤 피치요. 그치? 그것처럼 X축, Y축, Z축으로 표현을 보통 이제 좌표계를 표현하니까 어디가 X축이냐면 여기 색깔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보통 색깔을 RGB라고 쓰잖아요. 이게 XYZ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X, 얘가 X축이고 G가 그린이죠. 얘가 Y축, 얘가 Z축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좀 네, 지금 네틀랩으로 고정돼 있어서. 그러네. 아, 나 진짜 나 이거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이거 또 실수했다. 어떡하냐? 다시 설명해. 너무 힘들어. 다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나중에 이거 난감하네. 편집해야 되겠다. 박수 한번 칠게요. 편집해야 된다는 의미로. 자, 3장에서 3장에서 타임하고 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타임하고 모션인데 여기서 말하는 타임하고 모션은 2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A 지점, 그러니까 3차원 공간 혹은 2차원 공간에서 물체와 어떤 로봇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걸 포즈의 변환,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로봇은 A라고 하는 위치, 포즈에서 B라는 위치 혹은 A라는 프레임에서 B라는 프레임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서 계산할 때는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계산 딱 하면 바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로봇은 그게 안 되죠. 중간에 제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뭐 X축으로 이렇게 갔다가 Y축으로 이렇게 갔다가 Z축으로 회전을 이렇게 돌려서 뭐 Y축으로 회전을 이렇게 돌려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돌리면 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X축으로 근데 또 얼마나 빨리 이거를 굉장히
이거를 되게 그냥 빨리 갔다가 여기서 천천히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거냐.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고 그래서 2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시간의 개념과 그걸 같이 섞어야 되기 때문에 3장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딱 봐도 나오겠지만 여기 설명이 써 있죠. 물체를 그러니까 잡기 위한 물체까지의 패스를 로봇이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 개념으로 각각의 포즈가 여러 차례 정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A점에서 목표점이라고 하는 B 지점까지 중간 과정이 있어야지만 로봇의 그 그리퍼 혹은 엔드 이펙터 혹은 손이 그걸 따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3.1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의 3.1은 로봇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의 7장의 내용이고요. 거기에는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고 궤도 생성, 궤적 생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요약돼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봐선 7장의 내용이 더 우리 로봇 제어공학 7장이 훨씬 쉽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림도 많고. 그리고 이 책의 3.2장은 속도와 각속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바로 여기 보면 로봇 제어공학 5장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되게 많은 내용이 한 챕터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전자과 학생들은 요거 로봇 제어공학 책을 혹은 그 내가 올린 강의 자료를 꼭 보세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저기 우리 전에 들었던 선배들이 들었던 거기 조교 혹은 선배들이 요거 만든 캡처한 그림인데요.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이거 보면 이게 타겟 목표예요. 여기 이제 콜라캔이 하나 있죠? 콜라캔을 잡으려면 손이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요 방향. 그러니까 요 손이 요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느냐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좌표계 잘 보세요. 얘는 월드 좌표계죠. 여기 5라고 써 있으니까 월드 좌표계. 얘는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으로 하는 좌표계고 얘는 이 좌표계는 목표점 그 콜라캔의 이제 좌표계고 얘는 지금 현재 손의 좌표계고요. 요건 이제 손목의 좌표계겠죠. 이제 X는 이렇게 빨간색은 안 보이는데 가려서 우리 여기 이 책에서는 책도 그렇고 우리 이제 로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웬만해서는 매트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X축은 RGB라고 해서 X축은 빨간색, Y축은 녹색, 그린, 그 다음에 Z축은 블루, 파란색으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 쓰기 힘들잖아요. 글씨도 작은데 이게 이제 X축, Y축, Z축 딱 보이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손이 이렇게 떨렁갈 수는 없지, 여러분. 무슨 손이 발사가 돼서 이렇게 콜라캔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이 부착되어 있는 요 로봇 팔을 특히 요 손목 관절을 여기까지 보내면 되겠죠. 손목 관절을 이 방향의 이 좌표계와 요 손목 관절의 요 좌표계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면 손이 결국 요 모양을 띌 거예요. 그런 컨셉이야. 오케이? 물론 손끝을 여기까지 가도 되죠. 그렇게 가도 되고요. 손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은 요거밖에 못하니까.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했으니까. 엔드 이펙터는 이렇게 잡는 거밖에 못하는 애이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여기 3천 공간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는 손이 고정되어 있는 이 손목을 이 목표 지점의 어느 위치까지 손목을 거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제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얘를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패스하고 트레젝토리를 정의합니다. 패스는 많이 얘기해요. 패스라고 하는 건 그냥 공간에서의 어떤 궤적이에요. 근데 어떤 궤적이냐면 궤적이라고 표현은 안 되지. 어떤
궤적인데 한글로 하게 로쿠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연속된 위치야. 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 초기 위치부터 초기 포즈에서부터 최종 포즈까지. 그러니까 포즈니까 얘는 뭐예요? X, Y, Z, 롤, 피치, Y, 롤, 피치 요거를 갖고 있는 요 6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초기 위치와 최종 위치도 그렇게 갖고 있겠죠? 요 위치에서부터 여기 위치까지의 그 3차원 공간상에서의 변화된 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니셜이라고 해서 여기다 i를 다 붙일게요. 그 다음에 최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라고 붙일게요. f, pitch, f, y. 이게 헷갈리는구나. 이거는 요고, 이거는 y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초기 위치에서 최종 위치까지 xi가 xf로 가면 되고 yi가 yf로 가면 되고 zi가 zf로 가면 되고 얘가 얘로 가면 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동시에. 그치? 동시에 가야 되지 않아요? 물론 동시가 아니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시에 가면 이렇게 한 번에 부드럽게 간다는 의미고 이렇게 해서 탁 겹친다는 얘기고 동시에 안 간다는 얘기는 X만 먼저 간다. 그럼 X만 먼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Y가 바뀐다. 그럼 Y가 이렇게 갈 거고, Z가 간다. 그럼 Z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롤만 바꾼다. 롤만 이렇게 바꾸고, 피치만 바꾼다. 이렇게 바꾸고, 뭐, 요 바꾸면 이렇게 바꾸고. 그런 식으로. 그겠죠? 그다음에 한 번에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요게 패스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요게 패스고, 금방 얘기한 시간의 개념, 뭐 순서가 있고 뭐 이렇게 얼마나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거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트레젝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걸 궤적이라고 불러요. 궤적. 오케이? 그래서 이 챕터 3장에서는 궤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하고 연관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로 좋은 예가 있네요. 패스는 A에서 B까지 연결된 길, 이 패스고 트레젝토리는 A에서 B까지의 연결된 길인데 10초 안에 갈 수 있는 길. 그건 트레젝토리. 오케이? 목표는 뭐겠어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로봇 팔로 하여금, 로봇 손 끝으로 하여금 목표점까지 부드럽고 빠르게 가길 원하는 거죠. 왜? 로봇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모터와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뭐 이렇게 뭐랄까 저키 모션이라고 하는데 저키 모션 굉장히 이렇게 가다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탈 때 엑셀을 부드럽게 밟고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고 핸들을 부드럽게 꺾어야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멀미를 안 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차도 훨씬 더 고장도 안 나고 잘 가겠죠. 모든 모션을 할 때 엑셀을 급격하게 밟고 브레이크를 급격하게 밟고 핸들을 급격하게 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탄 사람도 문제고 자동차도 문제가 되죠. 타이어도 빨리 닳고 브레이크도 빨리 닳고 연비도 안 좋아지고 기계적인 그 내부의 어떤 기계적인 부품들도 수명이 빨리 닳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제어를 부드럽게 해야지 로봇을 구성하고 있는 모터와 링크와 기타 부품들이 동작도 부드럽게 잘하고 더 훨씬 고장도 안 나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어의 정확성도 높아져요. 이너셜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무스한 패스가 필요한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한 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컨티뉴어스한 거랑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엑셀을 부드럽게 밟는다는 얘기는 속도를 연속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급격하게 엑셀을 훅 밟으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물론 이제 절대 이렇게는 못 속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는 안 되긴 하는데 거의 되게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될 만큼 속도가 갑자기 확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뭐 저기 컨티뉴어스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궤적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여기서 여기 이렇게 팔을 뭐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까지 가게 하는 손이 이렇게 가서 여기 부드럽게 하는 그럼 결국 이게 궤적이잖아요. 부드럽게
그리고 시간까지 그 고려해야 되니까 이 궤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가 이 챕터인데 자, 좀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을 이용한 거야. 고차 다항식인데 5차 다항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부드럽게 초기 값에서 최종 값까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함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까 x에도 하나가 필요하고 y에 대해서도 하나 필요하고 z에 대해서도 하나 필요하고 롤, 피치 요 6개가 필요하죠. 그 6개를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거죠. 뭐 s라고 하는 스무스한 그 펑션이 있는데 x를 표현할 거야.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시간에 따른 함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y에 대해서도 할 거야. y는 좀 변수가 달라져야 되겠죠. 여기 a 썼으니까 이제 a1이라고 쓸게요. t5 여기는 b1이라고 쓸게요. 다르다는 의미로 f1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sz도 필요하고요. 롤도 필요하고요. pitch도 필요하고요. 요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6개의 각각의 값을 부드러운 초기값과 최종값, 그러니까 얘 초기값이 xi가 있고 최종값이 xf가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드럽게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럼 여러분 결정을 뭘 해야 돼요? A, B, C라고 하는 요 계수값만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다항식이 1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곡선이 되죠. 1차는 직선이잖아요. 1차식은. 2차식은 이런 곡선이 돼요. 3차식은 이게 되죠. 4차, 5차로 넘어가면 임의의 곡선이 나옵니다. 이런 곡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차 다항식, 그러니까 고차, 차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높을 필요는 없어. 5차면 충분하다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5차 다항식으로 모든 그 궤적의 각각의 값들 x, y, z 요거를 표현을 해서 그 값을 정해주면 그 개수값 여기 있는 개수값이 되게 많겠죠. 여기 이게 몇 개야? 6개죠? 하나, 둘, 셋, 다섯, 6개. 그러니까 이게 6개고요. 개수가 6개니까 36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36개를 결정을 하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니셜 포즈에서 파이널 포즈까지 시간에 따라서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궤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 하기 6x6 한 번에 하기 힘드니까 딱 하나만 갖고 해요. 처음에 하나만 갖고 하는데 이거예요. 이제 아직 뭐 x인지 y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그냥 x라고 합시다. 자, 뭐죠? t에 대한 함수인데 at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정의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건 a, b, c, d, e, f를 결정해야죠. 뭘 갖고?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잖아요. 뭐 y는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라고 하는 개수 어떻게 결정했어? 뭐 공간에 2점 알려주든가, 그렇죠? 이 직선이 뭐 0,2를 지나고 2,3을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 이거 대입했잖아. 이거 대입하고. 그러면 뭐가 나왔죠? A와 B에 관련된 2원 1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거 풀어갖고 A 값 구하고 B 값 구했잖아. 그거야, 그거. 그거. 이것도 똑같아요. 초기 값이 뭐겠어요? 초기라는 게 시간으로 보면 0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 뭐 누군가가 결정을 해줬겠지. 여기서 S0라고 정의했나? 여기 S0라고 정의했네. 이거 ST라고 정의했고 이게 S0래요. 그러면 여기다 S0를 넣어주면 되지. S0는 T가 0 넣어야 되죠. 그럼 0, 0, 0, 0. F는 S0네. 하나 알려줬네.
그 다음에 at t 이꼴 저 시간이 대문자 t일 때 이때의 최종값은 sf라고 아까 한다라고 그랬죠? st라고 한다라고 했네요. 쏘리. 이 값은 알려준 거잖아. st라고. 그러면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가 t 넣고 t 넣고 t 넣고 t 넣고 t 넣고. 어후. f는 벌써 알고 있으니까 s 제로인 거 알고 있으니까 넣었고. 그럼 이게 뭐라고요? st래요. 와, st는 그리고 st는 정해준 거잖아. t가 여러분 무슨 숫자 값일 거 아니야. 몇 초 최종 시간이니까. 그리고 너 좀 대입해 주면 되겠지. 5승, 4승 이게 계산이 되겠죠? 대신 뭘 알아야 돼요? A, B, C, D, E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 다음에 뭘 또 조건을 더 줬겠죠?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속도에 대한 초기값과 최종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가속도에 대한 초기값과 최종값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6개죠. 왜? 초기값, 최종값 2개, 속도에 대한 초기값, 최종값 2개, 가속도에 대한 초기값, 최종값 2개. 그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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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잖아.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2차원 만약에 y는 ax 플러스 b에서 얘가 2개의 값을 지납니다. 응? 2개의 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는 이 조건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듯이 여기서는 이러한 조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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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를 이용을 해서 a, b, c, d, e, f라고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요? 어려워. 식을 나중에 다 아까처럼 해서 써주면 이거예요. 요게 나와. S0는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구하면 F인 거 알잖아.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어떻게 구했어요? 요렇게 계산해주면 요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속도잖아요. 요게 한번 미분한 게 속도죠. 미분한 거의 초기값. 그러니까 속도의 초기값이지. 그러니까 A 지점이 출발점이라고 했고 여기가 이제 B까지 가는데 A 지점에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시작할 때 속도가 얼마였냐? 속도가 0이었냐? 아니면 속도가 무슨 뭐 1m/s였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이 식에서는 요 트레이토리를 나타내는 첫 번째 요 식을 속도로 바꾸려면 미분하면 되죠. 한 번만 미분하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럼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가 나오고 얘는 없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이거잖아. 그래서 이 속도에 0을 넣었을 때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초기값 그 다음에 t를 넣었을 때 최종값 가속도의 초기값 최종값 넣고 나서 값을 정해줬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제 값이야. 이건 숫자야. 여러분 이거는 숫자예요. 어? 이걸 넣어주면 구할 수 있다. 이론은 그래. 이론. 근데 실제 구하기 어렵다. 왜? 해보면 이렇게 돼요. 6x6 매트릭스야. 그거를 인버스를 구해야 돼. 왜냐면 나는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주어졌잖아요. 숫자가.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아까 요 연산을 통해서. 그럼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나오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넘겨? 이거를 인버스를 여기다 곱해줘야 되죠. 어떻게 구해? 어려워. 근데 구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매트랩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 누가 해줘요? 책의 저자가 다 만들어놨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다. 만들어서 개수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개수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한 함수까지도 다 그냥 다 해서 그려주기까지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t폴리라고 하는데 트레젝토리죠. 그러니까 약자가 이 함수의 약자가 폴리노미얼 그 다항식을 이용한 트레젝토리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함수 쓰는 방법은 t폴리는 뭐 x가 됐건 y가 됐건 z가 됐건 0에서 1까지 50스텝만큼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0에서 1을 사이를 50스텝만큼으로
그러니까 0에서 출발해서 50번 만에 1에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속도는 지금 정의를 안 해놨네요. 그 속도는 그냥 얘가 임의로 알아서 정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디폴트는 시작할 때 속도 0이고 최종 속도 0으로 기본으로 잡아 있고, 가속도도 시작할 때 0이고 최종이 0으로 보통 디폴트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변형하고 싶으면 뒤에다 추가하면 돼요. 그 추가한 게 이거예요. 여기 지금 속도잖아요. 요게 이게 0에서 1로 가는 거고요. 이것도 0에서 1로 간 거죠. 여기 1이에요. 여기 여러분, 여기가 1이야. 여기 축을 잘 보세요. 축 조심하세요. 둘 다 얘도 0에서 1로 간 거고 얘도 1에서 0으로 간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속도가 달라요. 속도는 여기가 속도인데 0에서 출발해서 속도가 최종에도 0이에요. 이건 내가 정해주진 않았지만 이 t폴리라고 하는 함수의 디폴트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여기 요 뒤에다가 요 다음에다가 다른 값을 넣어주면 초기에 0.5m/s고 최종에는 0이다 라고 내가 요걸 결정을 해주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얘도 바뀐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매트랩으로 해보면, 아까 이것도 해놨거든요. 한번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매트랩으로 가서, 자, 내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타이핑 치면 돼요. 어떻게? S는 뭐다, 이렇게. 여기 요거죠. S는 t폴리 0,1,50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요걸 써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t폴리를 쓰는데 0에서 출발해서 1로 가는데 50스텝만큼 갔으면 좋겠고, 그때 뭐가 생겨요? S에 관련된 궤적과 속도 S 데리버티브라고 해서 SD라고 약자를 쓴 거예요. 데리버티브 오브 S.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SDD니까 데리버티브의 데리버티브니까 두 번 미분했다. 그래서 가속도란 얘기겠죠. 늘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타이핑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와요. S 값이 0에서 출발해서 1로 바뀌는 사이에 속도는 0에서 출발해서 0으로 마이너스 0도 0이에요. 0이고 가속도도 0에서부터 0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숫자로 보면 답답하죠. 이거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데 우리 책의 그림은 되게 이쁘잖아요. 잠깐 보면 책의 그림은 세 개가 한꺼번에 그려있잖아요. 그게 서브 플롯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서브 플롯 하고 괄호치고, 자, 3,1,1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첫 번째다. 이렇게 아이고 소리. 치면 이렇게 치면, 잠깐만요. 그래프가 보여요, 여러분? 피겨? 채팅창에 한번 쳐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면 공유를 바꿔야 돼. 보이지 않아? 아, 그래프는 아직 안 보이지.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면 플롯을 해야 되겠죠. 플롯 S를 플롯하는 거야. 딱 치면 아까 그림이 어디 갔지? 뒤에 있었죠? 내가 또 엔터를 잘못 쳤어요. 자, 그럼 플롯이 이렇게 되죠? 보이죠? 이렇게 되겠다. 잘 보일 거예요. 근데 책이랑 다르네? 책은 이렇게 점선이 있었잖아. 그리드. 그걸 그리드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리드를 여기다가 그리드 치면 책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그리드까지 표현됐어요. 그쵸?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서브 플롯 3,1,2에다가 그림을 서브 네. 계속 오타를 계속 치죠. 정정 제한.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림 아직 안 썼어요. 근데 그 위치에다가 뭘 하겠어요? SD를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그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지. 책하고 똑같죠? 이것도 그럼 그리드를 추가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책하고 똑같죠? 오케이? 범위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책은 마이너스 0.01부터 0.04까지 돼 있는데 지금 나는 0부터 0.04까지 그려져 있죠. 이게 자동으로 그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플롯 3,1,3에다가 플롯 SPD를 그려라. 그리드도 해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딱 책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려보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기서 문제점이 딱 보이면 되게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 그림에서 문제가 있어요. 특히 자, 속도가 여러분이 만약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아까 스무스한 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게 스무스하잖아요. 이 폴리노미알의 스무스는 얘가 스무스한 거야. 얘가 스무스하잖아. 얘도 스무스하고. 이거 좋아.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거의 얘의 문제는 속도가 0에서부터 0.04까지 올라갔다가 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얘가 좋은 건가? 부드럽긴 한데 빠르진 않지 않아요?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딱 보니까 얘는 0.5까지도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얘는 속도가 0.35까지밖에 안 갔어요. 그 얘기는 뭐야? 얘가 속도를 최고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스무스하긴 하지만 빠르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지. 그렇죠? 가속도도 그래서 속도가 낮다는 얘기는 가속도도 되게 조금씩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을 천천히 했다는 얘기야. 좋은 건 아니야.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 얘는 속도를 처음에 0.5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0.5라고 만약에 가정합시다. 그러면 최고 속도로 출발해갖고 뭐 나중에 서야 되니까 속도를 0으로 줄였겠죠. 거기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야? 얘가 쓸데없이 0에서 1로 가면 되는데 한 5까지 갔다가 오죠. 여기서 여기 가면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속도 때문에 이렇게 돌아온 거야. 삥 돌아온 거야. 그것도 안 좋잖아. 그래서 얘는 얘가 문제고 얘는 얘가 문제야. 그죠? 뭐 가속도 관련돼서도 문제네요. 가속도도 뭐가 문제예요? 가속도를 되게 조금 썼어요. 가속도가 힘이잖아요. 힘을 되게 조금 썼다는 얘기지. 천천히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속도를 0.5에서 해서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되게 힘도 되게 조금 썼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를 조금 썼으니까. 피겨 창은 그치, 오케이, 쏘리.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폴리노미알을 많이 가르치긴 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쉬우니까 이해가 쉽거든. 왜 뭐 5차 다항식만 알면 되고 뭐 기존에 예전에 했었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3차 다항식, 4차 다항식 뭐 이런 다항식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서 많이 책의 모든 교과서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서도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게 쓰진 않아. 별로. 금방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그 문제점이 여기 나오네요. 자, 피크의 52%까지밖에 안 쓰고요. 그러니까 최고 속도의 52%까지밖에 안 쓰고 아무튼 뭐가 되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은 점 내가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여기다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Linear Segment with Parabolic Blend. 그래서 이거를 LSPB라고 약자로 씁니다. 이건 Introduction to Robotics에서도 나오고요. 7장에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이거를 한 페이지 하고 넘어갔어. 너무 쉽게. 그래서 이거 하고 잠깐 내가 저기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 7장 설명해 줄게요. 얘는 직선과 곡선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수학적인 공식이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림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식이 나오긴 해요. 이런 거죠. 얘는 여러분이 최고 속도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0.03이라는 최고 속도를 낼 거야. 그러면 이 최고 속도 구간에는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왜? 여기서 이건 이제 위치라고 보면, 이거 위치라고 보면, 위치의 기울기가 속도니까, 요 일정한 부분, 요 일정한 부분이, 속도가 일정한 부분이 기울기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에요? 가속 구간이죠? 가속 구간이야. 감속 구간이고, 여기를 항속이죠. 아니면 등속이라고 할게요. 등속 구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돼요? 가속 구간에서는 최고로 가속하고, 등속 구간에서는 가속을 안 하고, 감속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최고속으로 감속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뭘 결정해 줄 수 있어요? 최고 속도 결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 가속도, 최고 감속을 내가 딱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로봇을 이용해서 로봇을 모터로 설계를 하면 모터의 최고 가속도, 최고 감속도, 뭐 이런 게 최고 속도 이게 다 결정돼 있거든. 그거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오 수식은 없지만 없어 보이죠. 공식은 없어 보이지만 되게 잘 이게 훨씬 더 잘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LSPB가 많이 쓰입니다. 이거 만들어진 게 최근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40년 최근이는 아니구나. 아무튼 뭐 3, 40년밖에 안 됐어요. 무슨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건 책에 어느 논문인지 다 나와요. 자, 그럼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뭐냐? 왼쪽은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이걸 하나를 써놓은 거고 오른쪽은 이걸 여러 개를 겹쳐놓은 거야. 즉 뭐냐면 내가 속도를 결정을 해놓은 거지. 최고 속도를 뭐 0.025로 할 거냐 아니면 0.035로 할 거냐. 이게 0.035네요. 이게 0.035냐 0.025로 할 거냐 뭐 노미널이라고 표현된 아니구나. 미안해요. 이게 0.025 최고 속도, 이게 0.035 최고 속도. 노미널은 뭐 그냥 거기서 적당히 최고 속도 사이에 어떤 의미의 어떤 그냥 적당히 많이 쓰이는 값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값으로 할 거냐? 내가 결정해 줄 수가 있어. 결정하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가속도도 딱 결정이 무조건 돼버리고 그리고 가속 구간이 시간이 결정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최고 속도가 이거라고 가정합시다. 이 최고 속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속을 해서 여기까지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가속도를 되게 잘하는 센 모터를 사용했어. 그러면 이건 이제 속도 그래프잖아요.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가속도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힘센 모터를 썼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높일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감속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기서 요 가속 구간은 되게 짧은 반면에 그렇죠? 요 시간만큼만 가속하면 되고 대신 그때 힘을 되게 많이 써야 되겠지. 전기를 많이 쓰면 되겠지. 전기를 엄청 써갖고 모터에 강력한 힘을 가하면 그때 가속이 엄청 돼갖고 그 대신 나머지 시간 놀면 되죠. 그러다가 반대로 엄청나게 감속을 하면 되고 나머지 시간 놀면 되고 요 시간 노는 거죠. 노는 시간에 뭐예요? 전기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전기 세이브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를 얼마나 쓸지 이런 것도 다 결정할 수 있어. 전력도. 여러분 이거 갖고. 그러니까 되게 유용한 방법이야. LSPD가. 알겠죠? 그럼 여기서 결정해야 될 건 뭐예요? 기울기. 얼마나 가속할 건지. 그 다음에 얼마 시간 동안 가속할 건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게 이 책에는 안 나오고요. 이 책은 그냥 알아서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0, 1, 50, 0에서 1과 0이고 여기 최고 속도가 0.025 아니면 최고 속도가 0.035 이렇게 써주면 알아서 나머지는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뭐 물론 이거 갖고 이제 C로 변환해 갖고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 파이썬으로 짠다? 혹은 C로 여러분 스스로 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봐야 되겠죠. Introduction to Robotics의 7.12장은 저기 3차식
한 거고 7.3이 5차식으로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5차식 아닌가요? 5차, 여기 5차식이네. 고차당식 해갖고 5차식 똑같이 나오죠? 물론 아까는 여기가 이제 이게 A, B, C, D, E, F로 나오고 이게 S로 나왔을 뿐이지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 책에서는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로 구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구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놨잖아. 이 공식을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돼. 프로그램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초기값 넣으면 A0, A1 구해지고요. 가속도 알면 A2까지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초기값과 위치의 최종값, 속도의 최종값, 속도의 초기값 뭐 이런 값들을 이용해 갖고 초기값들을 이용해 갖고 나머지 A3, A4, A5 그러니까 우리 책으로 보면 A, B, C, D를 다 결정해 줄 수 있다. 다 풀어놨어요. 실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막 해야 된다고 내가 아까 겁을 줬잖아요. 다 해놨어 벌써.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안 쓴다고 잘. 그거보다 더 좋은 게 금방 얘기한 LSPB, 포물선, 파라볼릭과 혼합된, 블렌딩된, 그래서 PB가 파라볼릭 블렌드죠. 1차 함수가 리니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세그먼트와 리니어 구간과 1차 함수 구간과 파라볼릭을 블렌드, 섞어놓은 그게 바로 아까 말한 LSPB예요. LSPB예요. 그래서 직선과 파라볼릭, 곡선을 섞어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속도까지 가속하는 이 시간, 얼마만큼 시간으로 해야 되고 얼마만큼 가속해야 되는지를 결정을 여기서도 바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가속도와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가 나오죠? 그걸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요거 저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 요거 내가 다 인터넷에 여러분 우리 그 강의 자료 올려놓은 데다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진짜 갖다 쓰세요. 너무 좋아. 이 책 강의 자료도 내가 잘 만들어 놨고 다음 학기에 내가 강의하거든요. 이제 이거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이거 들을 필요 없지만 혹시나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음 학기에 이거 강의할 때 유튜브로 어차피 유튜브에 다 올려놓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세요. 손으로 다 풀었어 내가 이거 책에 없는 거 손으로 다 풀어봤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다 결정을 해보면 요 시간도 결정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 갖고 시간이 요 얼마까지 가속하면 되는지가 딱 나오고 그러니까 가속도가 결정되면 시간이 정해지고 반대로 시간이 정해지면 가속도가 정해지고 가속도가 정해지면 시간이 정해지고 그렇죠? 둘 중에 하나가 정해지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원래는 이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강의 자료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멀티 디멘전이 아니고 멀티 트래젝토리. 이상하네 제목이. 맞네요. 멀티 디멘저널 케이스. 아까 X, Y, Z, 롤, 피치 요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게 그 얘기야 이게. 요거.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2차원일 경우에 우리 모바일 로봇이니까 모바일 로봇일 경우에는 포지션은 XY인데 저기 로테이션이 있죠? 세타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즈는 XY 세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3개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로봇 8 할 거면 6개까지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겠죠? 그래서 배트랩으로 다 만들어 놨어 이 저자가. 실수했네. 아저씨라고 했네. 자, 멀티 트래젝토리를 하는데 왜 멀티겠어요? X하고 Y 뭐 아니면 X1, X2 2개, 뭐 3개, 4개, 5개 하니까 0에서 1까지 2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X는 0에서 1까지 Y는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50단계로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이거는 그거를 저기 T-폴리로 그러니까 폴리노미알 이용해 갖고 트래젝토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얘는 LSPB를 이용해서 이 궤적을 만들어주고 하라는 얘기예요. 2개 만들어 보면 비슷해요. 그 여러분 매트랩으로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 이 그림은 요 그림을 그대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0이 1로 갔죠? 그래서 0이
x1이라고 하는 0이 미안해요. 0이 1로 갔고 2가 마이너스 1로 갔죠. 2가 마이너스 1로 갔고 얘는 딱 봐도 폴리노미알을 이용한 거, 다항식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는 게 되게 둥글둥글둥글하게 같죠. 둥글둥글둥글하게 같죠. 얘는 LSPB는 어때요? 어떤 구간만 가속하는 구간만 둥글둥글하게 파라볼릭으로 가고 이 중간은 직선이죠. 무조건 직선으로.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딱 이 느낌이야.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부드럽게 갔다가 직선 부드럽게. 그리고 기존의 얘는 어때요? 폴리노미알은 부들부들부들부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멀티 세그먼트. 이건 멀티 디멘전이죠. X도 하고 Y도 하고 Z도 뭐 당연한 건데 멀티 세그먼트는 X만 봤을 때 X만 봤을 때 어떤 초기 값에서 최종 값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거쳐서 가잖아요. 경유를 하죠. 그 비아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게 비아 포인트라고 하는데 경유점을 지나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x1이 초기 값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x1 초기 값에서 x2를 거쳐서 x3를 거쳐서 x4라고 하는 최종 값까지 가는 그 궤적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요거를 구간을 나눠서 할 수 있다. 시작 구간, 최종 구간, 그 다음에 경유 구간. 얘네 둘은 똑같아요. 하는 방법이. 그 방법과 관련돼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수식 하나 써주고 끝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예제하는 뭐 이제 설명 중간에 어떻게 하는지 말로만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는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써놨어요. 이렇게. 자, 똑같죠? 여기 이제 세타를 예제를 들었는데 초기 값이 있고 최종 값이 있는데 그 중간에 비아 포인트가 있어요. 세타 j, 세타 k, 세타 l이라고 하는 이 경유 값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데 잘 보면 경유 값을 지나가진 않았어. 잘 보면 얘도 자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죠. 각도라고 하면 뭐 10도에서 출발해서 20도를 지나갔다가 그러니까 몇 초에서 여기가 뭐 10초 후에 20도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10초 후에 다시 마이너스 뭐 10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초 후에 저기 15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10초 후에 30도로 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요 예를 들어서 저 세타가 여기 저기 뭐지 여기 팔목 관절이라고 보면 팔목이 아니라 저기 뭐지 엘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궤적을 만들어라니 어떻게 이거를 그 40초 동안 요 각각의 요 값들을 어떻게 요 정의를 해서 그거를 요 엘보에다 보내주느냐 그거예요. 팔꿈치 소리. 엘보 갑자기 생각이 나. 팔꿈치에 어떻게 명령을 줘서 이 팔꿈치에 있는 모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경우에 원래라면 10초 후에 20도를 지나가야 되잖아. 20도를 갔다가 그 다음에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얘도 안 지나갔지만 출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원래 여기까지 갔다가 가야 되죠. 그런데 갔다 가면 어떻게 가면 이렇게 가야 되지. 갔다가 가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원래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든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쉽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경유점과 그 시작점하고 최종점을 다르게 한 게 시작점은 무조건 가야 돼.
여기서 출발하니까 무조건 여기는 여기서 출발해야 되고 최종점도 여기는 무조건 맞춰줘야 되지. 처음과 끝은 맞춰야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와 여기는 따로 계산하고 비하 포인트는 지나가지 않는 걸 가정하고 여기에 앞뒤로 시간 가속과 감속을 이건 감속과 여기는 감속이고 여기는 가속이죠. 감속과 가속을 한꺼번에 그 경유 포인트를 그 경유 포인트 근처에서 이렇게 가속과 감속을 하는 걸로 해서 LSPB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부정확하지. 그래서 요 뒷부분에 LSPB를 사용을 하고 부드럽게 연결하지만 무조건 경유 포인트를 지나가게 하는 또 방법이 요 뒤에 요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는 있어요. 설명이. 그것도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구간에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냐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속도가 일단 0이라고 가정하고 시작점이니까 0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까지 슬롭이니까 여기 이제 속도가 있겠죠? 여기 속도가 있겠죠? 요 속도까지 가속하는데 내가 가속하는 뭔가 뭐 능력이 정해져 있다. 모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타에 더블 다시 정해져 있겠죠? 이렇게 세타에 더블 다시 어디 있을까요? 여기죠. 세타에 더블 다시 결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시작하는 속도와 내가 원하는 속도까지 시간이 이 가속도로 나눠주면 시간이 결정되잖아요. TK가. 그러니까 그걸 쓴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여기 속도가 0이고 여기 속도가 내가 원하는 어떤 속도가 있으면 요 시간은 결정이 되는 거야. 가속도는 여러분한테 알려줄 테니까 이 모터의 능력은 얼마다. 그걸 알면 이 시간이 결정이 딱 된다고. 그럼 그 시간만큼 가속하면 돼요. 그럼 속도가 맞춰지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때 속도와 이때 기울기가 해당하는 속도가 결정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주는 포물선 즉 가속도가 정해진다고요. 2차 함수죠. 이거는. 그렇죠? 이 2차 함수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그 의미하는 가속도가 딱 하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가속도와 요 속도와 요 속도를 그 한꺼번에 대입을 하면 요 시간 구간이 다 결정된다고요. 혹은 시간 구간이 결정되면 가속도가 결정되거나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응?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주어진 게 어떤 가속 구간의 시간이냐 가감속 구간의 시간이냐 아니면 가감속 할 때의 가속도냐 그게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한 요런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서는 가속도가 결정이 되고 어떻게?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속도의 가속도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가속도가 여러분이 임의로 정할 수는 있는 건 아니거든. 로봇의 한계치라는 게 있잖아요. 관절의 한계치, 모터의 한계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쵸? 실제에서는 요게 어떤 값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일 수도 있어요. 요게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이 공식을 쓰지 않고 그쵸?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서 시간만 그쵸? 그럼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가 같은 걸 하는데 15에서 출발해서 70까지 가속도를 궤적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 관절에 모터가 굉장히 힘이 좋아. 그래서 막 각가속도 여기 디그리 퍼 세크 제곱이니까 각가속도죠. 각가속도가 한 40 얼마까지 낼 수 있어. 그럼 아까 그 그림이잖아. 급 가속하고 놀고 급 감속하고 놀고. 그런데 그러면 구간도 짧고 시간도 짧고 그렇죠? 짧고 나머지 시간은 그대로 유지.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모터가 능력이 좀 떨어져. 힘이 없어. 토크가 없다는 얘기죠. 토크가 없으면 가속 구간을 길게 해서 속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위치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느리지만 힘이 없지만 꾸준히 오랫동안 가속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다. 결국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여러분이 극단으로 가면 만약에 얘가 이것도 안 돼.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모터가
힘이 너무 약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3초 안에 절대 못 가. 근데 LSPB를 그러면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그림에서. 보세요. 어느 이상 기울기가 낮아지면 어느 이상 낮아지면 3초 안에 여기까지 갔다가 못 온다고요. 시간을 넘어간다고. 그쵸? 그러면 절대 3초 안에 여기까지 못 가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2층까지밖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요쯤까지. 요쯤까지. 그러니까 더 진짜 제대로 그 70도까지 가게 하려면 시간을 더 이렇게 느려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LSPB에서는 그런 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 미리. 그래서 요 혼합된 아까 요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하는 방법이 바로 요 뒤에 나와요. 여기. 이거 되게 여러분 예제도 많고 하니까 꼭 같이 하세요. 요렇게. 아주 머리가 좋아요, 사람들. 이것도 논문인데요. 수도. 아, 태연 학생 안 되는구나. 참. 잠깐만. 그 내가 학준 학생한테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 원본 파일 다 주지 않았어? 학준 학생한테? 내가 저번에 이거 외장 하드로 다 줬잖아. 안 줬었나? 학준 학생. 네네, 교수님. 저한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릴까요? 그래, 예, 그거 용량 작아서 그거 네네. 저기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가 로봇 제어 공학이 거기 지금 클래스에 있죠? 네네,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려놓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기반 모바일 로봇 듣는 친구들은 그 내 그 홈페이지에 가서 홈페이지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기계과 학생들은 이거 자료 다 있을 건데, 그쵸? 이승월 교수님께서 하신 거. 이거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돼버렸네요. robot.khu.ac.kr에 가서 거기에 클래스가 있거든요. 클래스라고 하는 그 탭에 들어가 보면 로봇 제어 공학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 학준 학생이 거기다가 PDF를 강의 자료를 다 올릴 테니까 그걸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비하 포인트를 무조건 지나가게 해야 된다? 그럼 비하 포인트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원래라면 이렇게 지금 아까처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를 못 거치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응?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거를 무조건 이 비하 포인트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수도 비하 포인트를 한다니까. 수도라는 게 이게 이제 가상 아니면 뭐 그런 그 가짜 뭐 이런 뜻이겠죠. 수도.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수도 비하 포인트, 가짜 비하 포인트를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이렇게 2포인트를 줘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얘는 여기가 진짜 비하 포인트인 줄 알고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궤적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얘는 어차피 가짜니까 가짜를 안 지나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SPB에 요 직선 구간은 무조건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직선 구간에 비하 포인트를 넣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비하 포인트를 직선 구간에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가짜 비하 포인트와 가짜 비하 포인트를 놓으면 여기서는 또 이런 식으로 감속해서 이렇게 간다고요. 오케이? 그럼 요 그림하고 아까 그냥 비하 포인트 없이 수도 비하 포인트 없으면 이렇게 간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랑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비하 포인트는 확실하게 지나가긴 해. 근데 또 뭐가 문제야? 궤적이 너무 막 삥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게 진짜 중요한 비하 포인트다. 어디까지 꼭 가야 되는 게 정말 목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게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공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또 우리 저자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아까 설명한 그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 설명한 그 그림들 비하 포인트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냥 말로 이렇게 딱 쓰고 끝이야. 수식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조금 아쉽고요. 아까 그 수식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아쉬우니까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를 보고요. 그 다음에 멀티 세그먼트와 멀티 트레젝토리, 멀티 엑시스 트레젝토리를 만들 수 있는 또 함수도 만들었지. 멀티 세그먼트 트레젝토리라고 하는 또 함수를 또 저자가 만들었죠. 그래서 비하 포인트를 4,1, 4, 그러니까 x는 4에서 4로, 그 다음에 4에서 5로, 5에서 2로 갔으면 좋겠고, y는 1에서 4로, 4에서 2로, 2에서 5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하 포인트를 4개씩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 이 비하 포인트를 지나가는데 속도는 2,1 처음에 초기 속도는 2,1이었고 그 다음에 속도는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속도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0.05는 가속도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쵸? 아 이거는 여기 이 뒤에 있는 거는 그 액셀러레이션 타임 그 가속하는 구간의 시간이네요. 0으로 두면 이거는 가속도가 아닌가 보다. 0으로 주면 가속도가 무한이라는 얘기잖아. 시간이 가속하는 시간이 없는데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가속도가 무한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죠. 딱 그림만 봐도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절대.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비하 포인트에서는 당연히 부드럽게 가야 되고 비하 포인트 안 거치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가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인트로덕션 투 로보틱스에서 수도 비하 포인트를 앞뒤에 넣는다든가 물론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그건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내면 돼요. 아까 말한 수도 비하 포인트 말고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면 돼요. 그러면 논문이 되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업적이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다른 저자처럼 이렇게 책에 표시될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아이디어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조금 논문으로 지금 쓸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요 디테일한 요 각각의 파라미터가 뭔지 내가 솔직히 좀 헷갈리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헬프 쓰면 돼요. 매트랩에서 헬프 한 칸 띄우고 MSTRAJ라고 딱 써주면 이 이 인자들 파라미터들을 어떤 걸 써주면 뭐가 되고 뭐가 무슨 의미인지가 다 설명 나오니까 그걸로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다음 주 그 2장 그 뒷부분에 그 6개 문제 그거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제출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 봐요. 교수님, 네, 그 혹시 그 과제는 오늘 올려주신 그 사이트에 올리는 거 아니면 잘 안 클래스 들려요.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어, 방금 교수님이 올려주신 사이트에 올리는 거 아니면 이 캠퍼스에 올리는 거 내가 아니면 과제 그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저 PDF 형태로 예, 혹은 뭐 사진 형태도 좋은데 이왕이면 PDF가 더 좋거든요. PDF 파일 한 장의 형태로 그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 매트랩 코드면 매트랩 코드 그 치고 한 것들 그 저기 창에 다 뜨거든요. 뭐 그걸 예, 캡처를 하든지 뭐 아니면 긁어다가 붙이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 그치? 사진 찍든지 뭐 해갖고 그림 파일이든 PDF든 해갖고 뭐 찝으로 하든 그냥 올리든 올릴 수 있게 내가 파일 올릴 수 있게 오늘 저기 그 웹사이트 우리 포털에 이캠퍼스에다 만들어 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해요.